자, 반갑습니다. 배낭의 민족의 레아블라슨입니다. 전에 헬스포츠 텐트 리뷰할 때 굉장히 더운 날씨에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한층 더위가 좀 꺾인 날씨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리고 오늘은 비도 안 오고 약간 구름만 있는 날씨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 백패킹 하는 분들이 슬슬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 하면은 아무래도 특히 겨울을 준비하실 경우에 좀 더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강풍 같은 이런 좀 극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고강도의 텐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이 초록색 파우치만 봐도 아시겠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는 힐레베르그 텐트를 들고 왔습니다. 힐레베르그 텐트 중에서도 겨울에 쓰기 괜찮은, 그리고 공간이 더 넓고 실내 거주성이 높은 텐트인 터널 텐트를 오늘 들고 왔는데, 터널 텐트 중에 고강도에 오늘 초점 좀 맞춰서 블랙 라벨 텐트를 들고 왔습니다. 전에 제가 저희 채널에서 블랙 라벨의 캐론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캐론은 아니고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생긴 오늘 가져온 텐트는 바로 힐레베르그의 나마츠 3GT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해볼 건데, 설치는 오늘 힐레베르그 정품팩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 제가 따로 들고 다니는 힐레베르그에서 주는 팩과 거의 유사한 DCV 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텐트 파우치 내부에 일단 열어보면 굉장히 큰데, 지금 안에 사실 스킨과 폴만 들어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폴을 먼저 조립해 주겠습니다. 나마츠의 폴은 10mm짜리 DHC사 NS 패드라이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동일한 길이의 3개의 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폴을 먼저 조립해 줄게요. 다음은 이제 스킨을 펼쳐 줄 건데, 오늘 제가 나마츠 같은 경우는 정면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전실에서 봤을 때 왼쪽에. 그렇기 때문에 발 쪽을 이쪽으로, 머리 쪽을 이쪽으로 텐트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나마츠의 경우 발 쪽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나마츠는 어차피 발 쪽까지 텐트 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 말딱 끝부분에 이렇게 텐트 이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발 쪽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이라인은 사실 팩을 박는 팩 포인트 웨빙은 최대한 늘려준 상태에서 팩을 먼저 하나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을 집어 넣을게요. 폴 슬리브는 따로 마킹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동일한 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슬리브 끝까지 넣는 거 슬리브 끝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폴, 그리고 마지막 폴. 폴 설치가 완료되면 끝부분에 있는 팩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텐트가 서게 되죠. 팩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팩을 박게 되면 기본적으로 텐트의 형태는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웨빙을 조금씩 당겨주면 각이 잡히게 될 겁니다. 다음에 힐레베르그 텐트, 특히 나마츠 같은 경우는 전실과 발끝 부분에 벤틸레이션이 존재하는데,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어요. 이걸 해서 좀 펴주고 나서 팩을 박아서 고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텐트 설치가 완료됩니다. 나마츠의 설치는 기존의 터널 텐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힐레베르그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터널 텐트, 타사의 터널 텐트라도 한 번이라도 설치해 보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나마츠 역시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발쪽과 끝쪽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도어의 방향을 처음에 생각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전실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왜 문 방향이 중요하냐면 문이 양쪽에 없기 때문에 주 출입구가 있는 곳을 잘 고려해서 출입 동선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를 대비해서 출입구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게끔 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출입구 반대 방향이나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발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끔 방향을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 설치할 때 방향을 먼저 고려해 주시는 편이 설치하실 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마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나마츠는 일단 헬레베르그사의 라벨 시스템 중에서 가장 고강도에 위치한 블랙 라벨에 속한 텐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블랙 라벨에서 가장 대표 제품인 캐론이 있고, 캐론과 같이 나마츠가 존재를 하는데,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전실이 몇 개가 있느냐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GT 모델을 제외한 기본 모델, 노멀 모델로 비교했을 때 캐론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이즈의 전실이 양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너 텐트가 있고 앞쪽과 뒤쪽 모두 동일한 크기의 전실이, 삼각형 모양의 전실이 존재를 하고, 나마츠의 경우에는 이너 텐트의 발 쪽이 삼각형 부분 낮아지고, 그리고 이너 텐트가 있고 끝쪽에 전실이 하나만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GT 모델로 넘어오게 되면 캐론은 훨씬 더 큰 전실 하나, 그리고 발 쪽에 작은 전실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하고, 나마츠는 그냥 발 쪽 전실이 없는 상태로 머리 쪽에만 큰 전실 하나가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힐레베르그사의 블랙 라벨 텐트들은 극지 탐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의 모험 이런 종류의 사용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지금 같은 바람도 별로 불지 않는 이런 환경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오버스펙의 텐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내 환경이 어떤 곳인가요? 지난 겨울에 제가 선자량에서 알타이를 박살내고 왔죠. 굳이 바람이 부는 곳에 텐트를 칠 필요는 없지만 더 좋은 뷰 사이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부는 곳도 마다하지 않고 텐트를 쳐야만 하죠. 물론 힐레베르사에서는 극지 탐험과 같은 아주 극한의 환경에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지만, 저는 국내 환경, 특히 국내 동계 환경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폭설이 오는 곳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 쓸 수 없는 텐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펙을 알아볼 텐데, 사실 나마츠 3GT, 힐레베르사의 블랙 라벨 텐트들, 특히 캐론 같은 경우는 백패킹 사용하신 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 무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나마츠 3GT 같은 경우는 무게가 제주도에서 설명하는 미니멈 웨이트는 생각하지 않고 팩 웨이트로 생각해 보면, 팩 웨이트가 4.1kg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밑에 그라운드 시트를 붙여 왔는데, 그라운드 시트를 포함할 경우 4.6kg이 나와요.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여러 가지 경량 텐트들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힐레베르사에서는 이 텐트를 설명할 때 컴팩트하고 가볍고 무게 대 공간비가 굉장히 좋은 텐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는 그만큼 이제 내구성을 염두한 무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튼 결코 가벼운 텐트가 아닙니다. 4.6kg이면 경량 텐트들, 2인용 경량 텐트들을 한 3, 4동을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죠. 그럼 이제 크기를 볼 텐데, 크기는 굉장히 커요. 지금 제 등 뒤에 쭉 펼쳐져 있지만, 이너 공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너의 길이는 2m 20, 그러니까 220cm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굉장히 길죠. 폭의 경우에는 머리 쪽과 발 쪽이 좀 다릅니다. 이게 캐론과의 좀 차이점인데, 머리 쪽 같은 경우는 폭이 160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cm짜리 매트 3개를 깔게 되면은 겨우겨우 들어가는 수준이죠, 사실. 그리고 발 쪽이 좀 좁은 편인데 137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각형 매트를 3개를 쓴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먼미형 매트 3개를 놓는다면 겨우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3인용 3인이 이 텐트를 겨울에 쓰겠다는 웬만한 극한 환경이 아니고서야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보통은 2명이 지침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높이의 경우에는 105cm입니다. 근데 이게 난로와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난로 같은 경우는 텐트의 가운데 부분이 105cm라면 뒤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나마츠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 폴부터 이 폴까지 높이가 동일하게 일정하게 105cm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두 사람이 좌우로 폭방향으로 마주볼 수도 있지만 길이 방향으로 마주보고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된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베스티블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GT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스티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베스티블의 길이만 보자면 185cm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한 사람이 누울 수도 있을 법한 바닥 길이를 보여주는데 사실 각도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나중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185cm만큼 굉장히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노멀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죠. 그 다음 이제 스펙 설명에 이어서 이제 컬른 1800 원단. 그래서 이제 블랙 라벨에서 사용하는 컬른 1800 원단에 설명드릴 건데 40데니어 나일론 립스타 원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패킹 텐트에서 40데니어 원단을 사용한 텐트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캠 텐트류에 넘어갔을 때 40데니어라는 숫자를 벗지 백패킹 텐트에서는 주로 경량 텐트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데니어.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무게가 있으면 20데니어. 그 다음에 뭐 30데니어까지는 봤어도 40데니어는 굉장히 두꺼운 원단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은 아까 설치할 때 다시 설명드렸지만 10mm짜리 DHC4 패더라이트 NSL 폴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가 뛰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힐레베르그 텐트들은 대부분 투폴 시스템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슬리브 내에 폴을 2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투폴이 가능합니다. 지금 폴컵에 2개가 들어갔고 그리고 폴 슬리브에 폴 2개가 들어갔죠. 폴 한 조를 더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투폴 시스템을 만들어서 훨씬 더 바람에 더 강하게 견딜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펙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외 둘러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의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외부터 살펴볼 건데 가장 독특한 부분은 바로 도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문이 따져 있죠. 기존의 터널 텐트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그때 터널 텐트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지퍼가 이렇게 열리고 그냥 이렇게 열어서 쓰는 걸 많았는데 지금 나마츠, 특히 나마츠와 캐론 같은 블랙 라벨 계열들은 이렇게 문이 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이하고 문을 좀 열어보자면 지퍼가 이 끝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퍼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퍼는 끝까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지퍼가 이쪽 방향에서도 열려요. 무려 지퍼가 이렇게 4개가 달려 있는데 왜 4개가 달려 있냐면 지퍼를 이런 식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도 열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익스페디션급 텐트들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눈이 뭐 바닥까지 그냥 여기 발밑에 이 정도 쌓일 때는 사실 밑에 이쪽에서 문을 여나 위쪽에서 문을 여나 동일하죠.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정도 쌓여 있다, 눈이 이 정도 왔다 이럴 경우에 이쪽부터 문을 열게 되면은 여기 쌓여 있던 눈들이 실내로 확 들이쳐 내려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문을 열어서 눈이 쌓여 있는 곳까지 문을 연 다음에 그다음 위로부터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환경에서도 쓰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튼 도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지퍼 부분은 약간 탄성이 있는 소재로 해서 끝부분 탄성이 있는 소재로 해서 이렇게 덮여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지퍼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치거나 폭우가 와도 지퍼 부분이 오염돼서 지퍼가 열리지 않는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이 텐션이 없어서 이 텐트의 폴 위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도어의 크기를 잡아주는 웨빙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 토글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뭐 빨간 토글이 있죠. 이것은 지금 이것과 같이 지금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퍼를 잠궈 놓고 쓸 수 있는데 지퍼를 잠궈 놓는 이유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환경에서 잠궈 놓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열려 있을 때 바람에 의해서 이게 쭉 당겨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환경에서는 이 빨간색 토글을
잠궈서 강풍에 의해서 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를 봤으니까 앞쪽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크기의 벤틸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다 말아서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노시언 메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안에 좀 두꺼운 재질의 솔리드 원단이 있게 됩니다. 두 겹으로 마련되어 있고, 일단 닫아 놓을게요. 나중에 리뷰할 때 다시 설명드리고, 벤틸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퍼는 안쪽과 바깥쪽에서 모두 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양면 지퍼를 사용하고 있죠. 손잡이 양쪽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고, 메쉬도 역시 안팎에서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닫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벤틸레이션의 탄성을 조절하는 거는 이 금속재 안에 철사 같은 게 들어있는데, 사실 패킹할 때는 엄청 많이 구겨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대충 만져주면은 형태를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팩 포인트는, 힐레베르그는 사실 이런 걸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낀다기보다는 이런 거에 무게가 추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텐트의 텐션을 받는 부분도 크게 더 두꺼운 원단을 덧대서 힘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웨빙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웨빙을 잡아주는 이런 버클이나 링 같은 경우도 다 모두 금속을 사용을 해서 훨씬 더 강도가 높게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 금속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당겨와집니다. 네. 이런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별 건 없어요. 그냥 편편한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벽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폴 반대편, 폴이 삽입되는 쪽 말고 폴이 끝부분에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지금 두께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두께도 엄청 두껍고, 그리고 폴 끝부분은, 바닥에 닿는 끝부분은 더욱더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바닥에 스쳐도 거의 닳지 않은 수준의 원단으로 덧대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앞쪽에 있는 폴이 삽입되는 슬리브를 보면은 폴컵, 플라스틱 폴컵이 존재하고 폴 슬리브가 존재를 합니다. 폴의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웨빙과 버클도 금속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라인은 지금 이 3mm짜리 가이라인을 사용하는데, 블랙라벨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가이라인을 사용합니다. 문을 열어서 고정을 해보면, 지금 제가 안에 메쉬망을 떼놨기 때문에 메쉬망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토글을 이용해서 고정해 볼게요. 역시나 쉽게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쉬망을 한번 들고 와서 설치해 볼게요. 자, 힐레베르그 메쉬는 내부에서 조절할 수, 붙일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메쉬는 여기 지퍼를 그냥 우리 옷 입듯이 이렇게 고정만 해주시면은 메쉬는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껴 같이 말 수도 있고, 특이한 건 이렇게 완전히 풀은 다음에 얘를 그냥 이 메쉬망 속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은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아서 고정할 수도 있지만, 얘를 풀어서 완전히 열게 되면은 얘를 돌돌 말아서 그냥 여기 망에 집어넣기만 해도 도어를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외는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디테일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거는 그라운드 시트가 되겠죠. 힐레베르그의 블랙라벨, 레드라벨 텐트들은 전시를 전체를 커버리지하는 그라운드 시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전시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제 모습이 보일 텐데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높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머리 위로 한 뼘이 남아요. 그래서 높이 부분도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180cm의 전시 길이를 보여준다고 했지만 이게 길이가 그렇다는 거지, 사실 180인 제가 누우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180의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전시 공간을 살펴보자면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대형 벤틸레이션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벤틸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팎에서 모두 다 이렇게 벤틸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아까 밖에서 제가 닫았는데 다시 열어보자면
조금 쭈글쭈글해서 한 손으로 완벽하게 조절하기 힘들지만 일단 한 손으로도 가능할 만큼 지퍼는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열어둘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돌돌 말아서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공기가 통하는 게 적당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너의 거의 끝부분, 이제 앞 끝쪽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쭉 뻗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죠. 그래서 배낭을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충분히 놓고 이 앞에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제가 지금 거의 뒤쪽에 바짝 붙여 앉았는데 머리 공간을 보시면 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딱 붙긴 하지만 편하게 앉았을 때 충분히 제 앞쪽에서 이렇게 뭔가 조리를 하면서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넓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너 텐트 쪽을 보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너는 두 겹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시언 메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뒤편에 솔리드 원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려 있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고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텐트를 한번 치기만 하면은 다 한꺼번에 이너와 플라이가 함께 쳐지는 전통적인 힐레베르 텐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도어 열리는 방법은 이제 지퍼로 해서 완전히 한 바퀴가 뺑 돌아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묶어둘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살짝 올려서 묶어두면 되는 거죠. 이 뒤에 고리를 이용해서. 아니면 그냥 쭉 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는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포켓은 하나, 둘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켓이 많지는 않아요. 3인용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포켓이 두 개밖에 없는 건 약간 포켓이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뒤편에 보시면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솔리드는 말아서 열어놨죠. 그리고 얘 한번 닫아 볼게요. 벤틸레이션을, 이너 벤틸레이션도 역시나 이렇게 솔리드처럼 완전히 막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뒷지퍼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벤틸레이션 통해서 외부에 있는 벤틸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완전히 열거나 닫거나 실내에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람이 꽤 잘 통하는 게 느껴지죠. 완전히 뻥 뚫린 상태부터 뻥 뚫린 상태까지 해서 공기가 전체로 잘 순환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을 닫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닫아서 솔리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얘를 완전히 열어서 여기까지 열어서 노시언 메쉬만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크기를 이제 가늠해 볼 건데, 제가 이쪽에 바짝 발이 거의 닿을 정도로 붙였을 때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딱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발 쪽 공간은 약간 여유롭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쓴다 생각하고 약간 간격을 두고 누우면 훨씬 더 쾌적해집니다. 머리가 약간 닿이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발 쪽 공간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옆에 팔폭을 보시면 이 정도 공간을 둔 상태에서 반대편이 굉장히 넓죠. 닿이지 않을 만큼. 그래서 두 사람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세 사람이 쓰기에는 사실 살짝 좁은 감이, 아니 살짝 아니고 조금 많이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제가 바짝 당겨 앉으면 이 정도 거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내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서 총평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와 실외 디테일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총평과 마무리 해볼 건데, 나마츠라는 텐트 자체로만 보자면 굉장히 완성도 높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텐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게라는 부분과 크기라는 부분이 약간 국내 환경상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라운드 시트를 포함해서 4.7kg, 그라운드 시트 빼더라도 4.1kg이란 무게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절대 아니죠. 왜냐면 두 사람이 나누더라도 2.4kg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량 텐트 한 동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모두 다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텐트임에는 틀림없어요. 다만 지난 겨울 선자령에서 제가 겪었던 엄청난 강풍, 그리고 혹은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강풍이 꽤 부는 지역들이 많죠. 유명한 지역들이. 그런 지역에서의 강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냐를 고려한다면은 이런 고강도 텐트가 가지는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일단 장점은 뚜렷하죠. 힐레베르그사 제품답게 완성도 높은 디테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폴이 삽입되는 슬리브나 폴컵, 그리고 팩이 박히는 팩 포인트 되어 있는 웨빙과 버클 같은 것들, 그리고 이너 텐트가 걸려 있는 고리라든지 아니면 도어를 구성하고 있는 지퍼나 도어를 말아주는 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 놓고 만든 부분들은 아주 만족스러워요. 또 하나의 장점은 역시 고강도 텐트인 게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라인의 두께라든지 폴의 두께, 그리고 원단의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설명하면서 보여드렸지만 한 두세 사람 정도는 이너 안에 앉고 또 두세 사람 정도는 전시 공간에 앉아 있다면 대여섯 사람이 충분히 쉘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크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난로나 카이튼 같은 경우는 전실 끝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구조를 가져서 사실 전시 공간에 사람이 앉아 있게 되면 허리가 아프거나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든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나마츠 같은 경우는 아까 실내에서 보여드렸지만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에서 얼마든지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고 얼마든지 스트레칭 하면서 앉아 있다면 장시간 앉아 있더라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단점으로 가서 역시나 제일 처음 떠오르는 단점은 무게가 되겠죠. 그라운드 시트를 포함하게 되면 약 4.7에서 4.8kg 정도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눠 가더라도 2.4kg의 무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초경량 텐트들은 하나의 텐트 하나가 뭐 7, 800g대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텐트에 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7, 800g 텐트 5동을 챙겨야지 나마츠와 동일한 무게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게의 부분은 굉장히 사실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전시 공간과 이너 텐트의 요 머리 쪽 부분은 굉장히 공간이 넓지만 발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은 사실 조금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아까 이너 텐트 설명할 때 보여드렸지만 발 부분은 거의 닿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낭 젖은 좀 말리면 되니까. 여튼 이렇게 해서 장단점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나마츠라는 텐트는 1800이라는 원단과 10mm짜리 폴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강도에 집중되어 있는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환경에서도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곳 혹은 굉장히 폭설이 많이 내릴 수 있는 곳에 가실 때 챙겨 가신다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 뿐만 아니라 이너 텐트에 있는 벤틸레이션, 그리고 플라이에 있는 벤틸레이션 모두 이중창으로 만들어져 있죠. 솔리드와 메쉬가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솔리드를 완전히 닫을지 아니면 메쉬만 열어둘지 아니면 메쉬까지 모두 다 열어서 완벽하게 뚫려 있게끔 만들 건지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거는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큰 크기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터널형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팩 4개만으로 자립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긴 하죠. 물론 자립형 텐트에 비해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립형 텐트, 또 일반형적인 돔 텐트에서 이만한 실내 공간과 전시 공간을 뽑아주는 텐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전시 공간까지 활용을 고려한다면은 팩 4개로 자립시켜 쓰는 텐트 중에는 가장 무게 대비 공간 비율이 굉장히 큰 텐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힐레베르그 나마츠 3GT의 리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낭의 민족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